나이 들수록 외로워지는 이유 68세 영자 씨의 고백. 환갑을 넘기고 나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손주들은 할머니 집에 오는 걸 귀찮아하고 오랜 친구들마저 하나둘 멀어지더군요. 혼자 생각해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진실은 우리 시니어들이 나이 들면서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밴 습관들, 그 작은 습관들이 사람들을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68세 박영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11가지 습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도 하고 계시진 않은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부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하기. 박영자 씨는 38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이고 허리야였습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한숨만 나왔죠.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세상 참 각박해졌어. 옛날이 좋았지.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처음엔 딸이 전화를 자주 했어요. 1시간씩 통화하곤 했죠. 그런데 점점 통화 시간이 짧아지더니 나중엔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고 끊기 일쑤였습니다. 손주 지훈이가 놀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훈이가 신나서 이번에 게임에서 이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영자 씨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책 좀 읽으라고. 우리 때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훈이는 말을 멈추고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영자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를요. 노년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기에 부정성이 증가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요. 신체적 변화, 사회적 역할 상실 등이 원인이죠. 하지만 이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긍정적 표현을 늘리면 관계가 크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를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잘 잤어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불평은 2분으로 제한하세요. 하고 싶은 말 다 돼. 2분 후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셋째, 젊은 세대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질문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게 재밌는지, 할머니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영자 씨가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딸과의 통화가 다시 길어졌고 지훈이는 할머니에게 자기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부 외모와 위생관리 소홀. 은퇴 전 영자 씨는 매일 아침 단정하게 옷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부모들을 만날 때도 항상 깔끔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외출할 때만 신경 썼어요. 그러다 동네 슈퍼 가는데 뭐 하며 점점 더 편한 옷만 입게 됐죠. 머리는 한 달에 한 번 하던 게 2달, 3달로 늘어났습니다. 거울 보는 것도 줄었어요. 보면 우울해지니까요. 어느 날 옛날 사진첩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야? 50대 때 찍은 사진 속 자신은 생기가 넘쳤는데 지금은 더 충격적인 건 친구 명순이가 조심스럽게 한 말이었습니다. 영자야, 요즘 좀 많이 힘들어 보여. 몸은 괜찮아? 명순이는 영자 씨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지만 영자 씨에겐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고요. 자존감과 직결된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단정하게 가꾸는 거죠.
이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행위라고 합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집에 있어도 외출복을 입으세요. 잠옷이나 트레이닝복만 입지 말고 깔끔한 일상복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둘째, 작은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빗고 간단한 스킨케어 5분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좋아하는 옷 한 벌을 남겨두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입으세요. 오늘이 바로 특별한 날입니다. 영자 씨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동네 경로당 가기 전에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죠. 처음엔 이 나이에 뭘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경로당 친구들도 영자 씨, 오늘 좋은 일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영자 씨를 더 웃게 만들었습니다. 삼부 완고함과 변화에 대한 거부. 나는 38년간 이렇게 살아왔어. 지금 와서 뭘 받고? 이게 영자 씨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딸이 엄마 카카오톡 하면 편해요. 가족 단톡방 만들어서 사진도 바로바로 볼 수 있잖아요. 하고 말했을 때도 난 전화하는 게 더 좋아. 왜 굳이 그런 걸 배워야 해? 하고 거절했습니다. 손주 지훈이가 할머니, 배달 앱 깔아드릴까요? 음식 주문하기 편해요. 라고 했을 때도 배달은 전화로 하는 거야. 앱이 뭐야? 앱이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거부하다 보니 어느새 가족 단톡방에는 영자 씨만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단톡방에서 일상을 공유하고 손주들 사진을 올리고 모임 일정을 정했습니다. 영자 씨는 나중에 전화로 듣거나 아예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아졌죠. 왜 나한테는 아무도 얘기 안 해? 섭섭한 마음에 딸에게 전화했더니 딸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단톡방에 다 올렸다니까요. 엄마가 안 하시잖아요. 그제야 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거부한 건 자신인데 소외감은 자신이 느끼고 있다는 걸요. IT 교육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려워 보여도 막상 배우고 나면 이게 이렇게 편한 거였어? 하고 놀라신다고 하죠.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젊어지는 길이라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카카오톡 하나만, 사진 보내기 하나만 배워보는 겁니다. 둘째, 손주들을 선생님으로 삼으세요.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 시간이 곧 교감의 시간이 됩니다. 셋째, 해봤는데 안 되더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볼게 라고 말하세요. 태도가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영자 씨는 마침내 딸의 도움으로 카카오톡을 시작했습니다. 첫 메시지는 서툴렀어요. 하하 대신 히읗 하하하하하라고 쳤죠. 하지만 가족 단톡방에서 손주 사진을 보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손주가 보낸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나야.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영자 씨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지훈이 최고다. 그 순간 영자 씨는 다시 가족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부 물건 집착과 정리 거부. 영자 씨의 집은 물건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쓸 수 있어. 버리면 아까워. 추억이 담긴 물건인데 30년 전 아이들 옷, 10년 전 신문, 깨진 그릇까지 버리지 못하고 쌓아뒀습니다. 처음엔 창고에만 있었어요. 그러다 거실로, 방으로 번져나갔죠. 어느 날 딸이 방문했을 때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살면 위험해요.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영자 씨는 괜찮아. 나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영자 씨도 무엇을 어디에 뒀는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찾다가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였죠. 더 심각한 건
친구들을 초대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집이 좀 어수선해서 하며 항상 밖에서만 만났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 가다가 쌓아둔 물건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물건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물건에 갇혀 사는 거구나. 정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니어 분들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건 불안감 때문이라고요. 나중에 필요할까봐, 자식들이 쓸까봐 하지만 실제로 그 물건들을 쓰는 경우는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비우는 건 잃는 게 아니라 공간과 마음의 여유를 얻는 거라고 하죠.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한 가지씩만 버리세요. 오늘은 서랍 하나, 내일은 옷장 한 칸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1년 이상 안 쓴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기억도 안 나는 물건이라면 당신 삶에 필요 없는 겁니다. 셋째, 버리기 힘든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세요.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영자 씨는 딸과 함께 한 달에 걸쳐 집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하나하나가 아까웠어요. 하지만 비워내고 나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깨끗해진 거실을 보며 영자 씨는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할래?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영자야, 집이 이렇게 넓었어? 왜 여태 안 보여준 거야? 영자 씨는 웃으며 차를 따랐습니다. 비운 만큼 채워졌습니다. 오부 조급함과 인내심 부족 이마트 계산대에서였습니다. 앞에 있던 젊은 직원이 바코드를 찍다가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뭐 하는 거야? 빨리 좀. 영자 씨의 입에서 짜증이 튀어나왔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하며 서둘렀지만 손이 더 떨렸습니다. 그 순간 영자 씨는 직원의 이름표를 봤습니다. 신입 배지가 달려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나도 처음 교사 시작했을 때 얼마나 서툴렀는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요즘 영자 씨는 사소한 일에도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버스가 조금만 늦어도, 전화가 안 받아지면, 음식이 늦게 나와도 화가 먼저 치밀었습니다. 노년 정신의학 전문의들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서 충동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고 하죠. 심호흡 한 번이 관계를 살린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화가 날 때 3초만 기다리세요. 말하기 전에 하나, 둘, 셋 세고 심호흡 한 번. 둘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셋째, 친절한 말 한마디를 연습하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수고하세요. 일주일 후, 영자 씨는 다시 그 이마트에 갔습니다. 같은 직원이 계산대에 있었어요. 이번엔 영자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미안했어요. 처음이라 힘들지? 천천히 해도 돼요. 직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영자 씨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보다 위로를 주는 게 훨씬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육부도움 거부와 고립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이게 영자 씨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 때도,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낼 때도 혼자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남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나는 아직 괜찮아. 어느 날 마트에서 생수 한 박스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중간에 쉬어야 했어요. 숨이 차고 손이 저렸습니다. 그때 아래층 사는 젊은 이웃이 올라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젊은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결국 영자 씨는 20분이나 걸려서
겨우 짐을 집까지 날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온몸이 쑤셨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냥 도움을 받을 걸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웃들이 점점 도움을 제안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어차피 거절하실 텐데 영자 씨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받는 건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고요. 서로 돕고 사는 게 공동체죠. 도움을 거절하면 상대방도 상처받는다고 합니다. 내 호의가 거절당했구나 라고 느끼거든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연습하세요. 도움을 받을 때 미안함보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둘째, 작은 부탁부터 시작하세요. 이거 좀 잡아줄래요? 처럼 간단한 것부터. 셋째, 당신도 남을 돕는 사람이 되세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다음 주 영자 씨는 마트에서 또 무거운 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이웃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이번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영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고마워요.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젊은이는 기꺼이 짐을 들어주었고 함께 계단을 올라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언제든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옆집 사는데 뭐 영자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건 관계의 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칠부 과도한 절약과 삶의 질 저하 영자 씨는 평생 아껴 살았습니다. 교사 월급으로 자식들 키우고 집도 마련하고 노후 자금도 모았죠. 은퇴하고 나니 통장엔 제법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병원비로 써야 하는데 자식들한테 패 끼치면 안 되는데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돈 아까워라며 거절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해도 집에서 먹는 게 나으라고 했죠. 옷도 10년 된 걸 입고 미용실도 반년에 한 번, 보약도 아까워서 안 먹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여행 상품권을 선물했습니다. 엄마, 제주도라도 다녀오세요. 친구분들이랑. 야, 이거 환불하면 얼마 받니? 그냥 현금으로 줘. 딸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돈 모아서 뭐 하시려고요? 지금 안 쓰면 언제 쓰세요? 그날 밤 영자 씨는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는 늘어났지만 행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후 자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라고요. 너무 아껴만 살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정작 써야 할 때 못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매월 행복 예산을 따로 책정하라고 하죠.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매월 즐거움 예산을 정하세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오롯이 나를 위해 쓰는 돈. 둘째, 경험에 투자하세요. 물건은 낡지만 추억은 평생 갑니다. 셋째, 이 돈은 지금의 나를 위한 것이라고 주문처럼 외우세요. 미래만 준비하다간 현재를 잃습니다. 영자 씨는 용기를 내서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첫날은 계속 돈 아까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성산 일출봉에서 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걸 놓치고 살았구나. 맛있는 흑돼지도 먹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기념품도 샀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자 씨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은하야, 여행 보내줘서 고마워. 엄마가 그동안 너무 각박하게 살았나 봐. 딸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라도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우리한테도 효도예요.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의 당신을 위해서요. 팔부일방적 대화와 경청 부족.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그래. 회사 얘기. 엄마도 교사 시절의 말이야. 교장 선생님이 또 시작됐습니다.
딸이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영자 씨는 자신의 경험담으로 대화를 가로챘습니다. 그때는 말이야, 학부모들이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15분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는 계속 말했고 딸은 조용했습니다. 은하야, 너 듣고 있어? 네, 엄마. 근데 제 얘기는 그래 얘기해봐. 그런데 엄마 생각엔 말이야. 통화가 끝나고 나서 영자 씨는 뭔가 허전했습니다. 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느라 딸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겁니다. 다음번 통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그래. 엄마가 말해줄게. 이럴 땐 말이야. 통화 시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30분, 20분, 10분 마침내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엄마는 항상 엄마 얘기만 하시잖아요. 영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딸과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혼자 떠들고 있었구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대화는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라고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인생 경험이 많다 보니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공감일 때가 많다고 하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5분 이상 내가 말했다면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세요. 내 얘기만 했네. 너는 어때? 둘째, 조언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내 생각을 말해줄까? 아니면 그냥 들어줄까? 셋째, 그래서 어떻게 됐어? 기분이 어땠어? 처럼 질문으로 경청을 표현하세요. 영자 씨는 다음 통화 때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은하야, 오늘은 엄마가 듣기만 할게. 내 얘기해봐. 딸은 놀란 듯 했습니다. 진짜요? 응, 엄마가 그동안 내 말을 제대로 안 들어줬지? 미안해. 딸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힘들었던 일. 영자 씨는 중간에 끼어들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습니다.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래서? 같은 짧은 반응만 했습니다. 30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통화가 끝날 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통화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 얘기를 누군가에게 다 한 것 같아요. 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말을 적게 한 날이 오히려 더 깊은 대화를 나눈 날이었다는 걸요. 구부 젊은 세대 무시와 꼰대 발언. 손주 지훈이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유튜버? 그게 무슨 직업이야?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야지. 지훈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는 몰라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자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지? 사실을 말한 건데. 하지만 지훈이는 그 후로 할머니에게 자기 꿈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영자 씨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경로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뭐로 보는지 모르겠어. 젊은 것들이 노인 공경을 모른다니까. 그렇게 불평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이 할머니시죠? 지훈이가 학교에서 영상 만들기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정말 재능이 있는 아이예요. 영자 씨는 놀랐습니다. 지훈이가 그런 재능이 있었어?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손주의 꿈을 묵살하고 재능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세대 갈등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대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요. 문제는 차이를 틀림으로 보는 거죠. 다르다는 건 틀리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살린다고 하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요즘 애들은 이란 말 대신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구나 라고 말하세요. 비판이 아닌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둘째,
당신이 20대였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어른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이라고 했을 겁니다. 셋째,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할머니한테 그것 좀 알려줄래? 영자 씨는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미안해. 내 꿈을 무시해서.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할머니가 유튜버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랬어. 할머니한테 좀 알려줄래?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무슨 내용을 담고 싶은지. 영자 씨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제 영상 촬영 보러 올래요? 그럼 당연하지. 촬영 현장에서 손주의 모습을 본 영자 씨는 놀랐습니다. 지훈이는 프로페셔널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자기 길을 가고 있구나. 영자 씨는 촬영이 끝난 후 지훈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내 꿈을 응원할게. 그날 이후 영자 씨와 지훈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에게 자기가 만든 영상을 제일 먼저 보여줬고 영자 씨는 지훈이의 채널 구독자 1호가 됐습니다. 식부 원한과 후회에 집착하기 20년 전 일이었습니다. 친한 친구 명순이가 영자 씨 몰래 다른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고 알게 된 영자 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 나는 안 불렀어? 명순이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어. 라고 했지만 영자 씨는 상처받았습니다. 그 후로 20년 영자 씨는 그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명순이와 만날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올랐고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날 빼고 갔잖아. 몇 번이고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명순이는 아직도 그 얘기야? 미안하다고 했잖아 하며 지쳤습니다. 결국 명순이는 영자 씨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영자 씨에게는 또 다른 후회도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크게 싸웠던 일, 그때 내가 좀 참을걸, 그때 내가 그러지 말걸.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영자 씨는 아직도 그 후회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 기억이 떠올라 잠을 설쳤습니다.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건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라고 합니다. 과거를 놓아야 미래가 열린다고 하죠. 어떻게 과거를 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편지를 쓰세요. 하고 싶은 말을 다 써서 읽고 찢거나 태우세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의식입니다. 둘째,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자책보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셋째, 현재에 집중하세요. 과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 이 순간으로 의식을 돌리세요. 영자 씨는 명순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서운함, 미안함을 다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태웠습니다.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며 영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놓아주자. 20년이면 충분해. 다음 날 영자 씨는 명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순아,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무 과거에 매달렸나 봐. 명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야, 나도 그때 일이 늘 미안했어. 이제 됐어. 우리 남은 시간 좋은 추억만 만들자. 두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라는 걸요. 11부 건강신호 무시하기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래. 영자 씨는 자신의 건강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어지러움이 자주 왔지만 피곤해서 그래 라고 넘겼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나이 탓이야 라고 참았습니다. 딸이 병원 가자고 해도 괜찮다니까 라며 거부했습니다. 병원 가면 큰 병 나온다던데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아. 어느 날 아침 영자 씨는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집에 딸이 와 있어서 빨리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고혈압과 당뇨 초기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진작 오지 않으셨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영자 씨는 후회했습니다. 진작 검진을 받을 걸, 딸 말을 들을 걸, 더 무서운 건 혼자 집에 있다가 쓰러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참으면 낫겠지 하는 거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신체 신호에 민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기 발견이 건강한 노년의 핵심이라고 하죠.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정기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세요. 아끼는 돈이 아닙니다. 둘째, 몸의 신호를 기록하세요. 어지럽거나 아플 때 언제 어떻게 아픈지 메모하세요. 셋째,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요즘 이런 증상이 있어 숨기지 마세요. 영자 씨는 퇴원 후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혈압을 재고 약을 빠짐없이 먹고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또래 친구들을 만나 함께 운동하고 정보도 나눴습니다. 6개월 후 영자 씨의 혈압과 혈당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칭찬했습니다. 아주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이렇게만 하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관리하는 거지 참는 게 아니라는 걸요. 12부 웃음과 기쁨 잃어버리기 언제부터였을까요? 영자 씨는 자신이 웃지 않게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전엔 친구들과 만나면 배꼽 잡고 웃었는데 요즘엔 만나도 불평과 한숨뿐이었습니다. TV를 봐도 재미없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건가 어느 날 옛날 사진첩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자신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놀 때, 남편과 여행 갔을 때, 친구들과 등산 갔을 때 이게 나야? 이렇게 잘 웃었었나? 영자 씨는 자신이 언제부터 웃음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은퇴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기쁨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노인 심리학 교수들의 연구에 따르면 웃음은 최고의 약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심지어 통증도 감소시킨다고 하죠. 하루 15분 웃으면 2년을 더 산다는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첫째, 웃음을 주는 것들을 찾으세요. 코미디 프로그램, 재밌는 유튜브, 유머 있는 친구들. 둘째,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춤, 노래, 그림, 뭐든 즐거운 걸 하세요. 셋째, 어린아이처럼 놀아보세요. 손주들과 장난치고 공원에서 그네 타고 음악에 맞춰 춤추세요. 영자 씨는 경로당에서 하는 웃음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뭐야 싶었어요. 하하. 억지로 웃는 게 우습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억지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됐습니다. 함께한 어르신들과 눈이 마주치면 정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기분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영자 씨는 친구들과 만날 때도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불평 금지. 재밌는 얘기만 하자.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옛날 기억들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너 기억나? 그때 우리 맞아. 하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자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 나도 아직 웃을 수 있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박영자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딸과는 카카오톡으로 매일 안부를 주고받고 손주 지훈이의 유튜브 채널에 댓글도 답니다. 집은 깔끔하게 정리됐고 친구들을 자주 초대합니다. 건강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합니다. 무엇보다 자주 웃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좋아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밝으셔 그래. 엄마도 그렇게 느껴. 이제야 사는 것 같아. 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지금까지 11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하기. 둘, 외모와 위생관리 소홀. 셋, 완고함과 변화에 대한 거부. 넷, 물건 집착과 정리 거부. 다섯, 조급함과 인내심 부족. 여섯, 도움 거부와 고립. 일곱, 과도한 절약과 삶의 질 저하. 여덟, 일방적 대화와 경청 부족. 아홉, 젊은 세대 무시와 꼰대 발언. 열, 원한과 후회에 집착하기. 열하나, 건강 신호 무시하기. 혹시 당신도 이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영자 씨도 그랬으니까요. 중요한 건 인식하고 바꾸려는 의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긍정적인 말 한마디 거울 보고 미소 짓기. 새로운 것 하나 배워보기. 가족에게 먼저 전화하기. 옛 친구에게 용서 구하기.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노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 사랑받고 존경받는 어르신, 당신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도 당신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